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선입니다. 네, 이번 주말 코리안 더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8라운드죠. 이재서 선수의 마인츠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민헨이 또 맞붙게 되는데요. 프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이제 코리안 더비를 좀 가졌죠.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뛰면서. 하지만은 김민재 선수는 그동안 튀르키예에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나폴리에 있다가 하다 보니까 이번이 유럽 무대에서 가지는 첫 코리안 더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는 이제 그 한국 시간 10월 22일 새벽 1시 30분 마인츠 홈구장인 메바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이 두 팀이 극과 극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는요. 지금 2무 5패로 승리가 없고요. 민헨 같은 경우 반대로 또 5승 2무로 지금 무패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그 양 팀의 또 무와 승과 패를 바꾸면은 이게 딱 대칭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바이에른이 6실점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마인츠는 딱 6득점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양 팀이 약간 좀 비교 체험 극과 극일 정도로 크게 성적차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가운데 마인츠에겐 또 악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측면 공격수 엘가지 선수가요.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또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면서 지금 현재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자면요. 이건 전쟁이 아니다. 한쪽이 식수를 끊고 전기를 끊으면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측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한 측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거대 불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게 명백하죠. 이스라엘이 실제 그 전기하고 식수를 끊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핵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거대한 자본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맨 밑에 있습니다. From the river to sea, Palestine will be free. 이게 뭐냐면요.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롭다. 팔레스타인의 땅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구단에서는 내부 결정을 통해서 이 엘가지 선수에게 훈련 및 경기를 배제시키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선수 등록 말소에 가까운 건데 물론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 중에 있긴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선수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한 거. 예전에 그러니까 그린우드가 이제 받았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인츠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결정은 일요일 저녁에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 삭제된 엘가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게시물에서 엘가지는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구단이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구단과 선수는 철저하고 상세한 논의를 했다. 마인츠는 수십 년간 이어진 복잡한 중동 분쟁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그 중동 분쟁에 대한 관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구단은 문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내용이 구단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그걸 올린 게 문제라는 건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전쟁은 잘못된 것이다. 전쟁이 없길 바란다. 빨리 끝나길 바란다. 희생자가 없길 바란다. 이런 식의 글들을 올렸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살라잖아요. 네, 맞아요. 살라가 거면서 모두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기부금 같은 것들을 많이 냈다라고 하죠. 그런 거면은 문제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게시글은 철저하게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분쟁으로 이제 번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징계를 내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마인츠는 이번 시즌 영입이 거의 없었고요. 방출만 있었던 상황에서 영입한 선수가 이 엘가지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마저도 사실 그 엘가지 영입도 9월 15일경쯤에 18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길라보기도 그 시기 때 영입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마인츠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한케올센이라고 수비수를 영입했고 또 이제 아조르크하고 공격수를 영입했어요. 근데 원래 마인츠가 조규성 선수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350만 유로에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아조르크를 그 2배 되는 가격에 영입을 했어요. 그 여름 이적료를 땡겨서 아조르크를 영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데 반해 떠난 선수는 너무 많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특히 이제 슈타흐가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떠났는데 저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슈타흐는 지금 호펜하임 가서 굉장히 잘하면서 호펜하임도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팀이 일단은 변화가 없다는 거는 상대 팀들도 마인츠의 전술을 다 아는 거예요. 깨닫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해도 됐었고 거기다 부상도 많이 있었거든요, 마인츠가. 그러다 보니 뒤늦게 엘가지와 길라보기를 영입을 한 건데 엘가지가 이런 사태를 발생을 시키면서 여전히 선수단 뎁스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 마인츠는요 지금 부상 이탈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엘가지 선수 징계로 빠진 가운데 나머지는 부상 이탈자인데요. 총 9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수비진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서 이 수비 불안인 가운데 또 뎁스가 더 얇아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가 무려 4명이나 부상을 당한 건데요. 한케올센도 그래서 뭐 3월 중순 이거는 뭐 거의 시즌 아웃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라이치가 그나마 훈련에는 합류를 했어요. 근데 라이치도 굉장히 장기간 빠져 있었던 데다가 이 선수 부상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뭐 이제 갓 복귀해서 회복 훈련 중인 거니까 뭐 출전은 힘들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좀 불쌍한 게 하필이면 이럴 때 또 이제 독감 같은 것도 돌아가지고 저기 이제 판덴베르와 이제 첸트너도 그런 거였고 예, 이래저래 악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키커즈에서 이게 예상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중간에 에스펠렌이라고 적혀 있는 게 빠지는 선수들인 건데 이건 무조건 빠지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브루카르트 무릎 수술 때문에 여전히 재활 훈련 중이고 엘가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징계 네. 그리고 한케올센도 발목 수술로 빠져있고 이제 은베메는 무릎 부상이고 그 바이퍼도 무릎 부상인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 밑에 이제 조금은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선수들 적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구르다는 화요일 훈련 도중에 발에 이제 통증을 호소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니시보 같은 경우도 엉덩이 쪽에 조금 통증을 느끼고 있고 첸트너와 이제 그 판데베르는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키커지의 선발 라인업에 이재성 선수가 빠져있고 구르다랑 오니시보가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조금 일찍 올린 게 아닌가. 처음에 예상한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장거리 비행을 하잖아요. 한국까지 갔다 오면은 그럴 경우에 많이 이제 복귀하는 경기에서 아시아 선수들을 분데스리가 팀들이 많이 빼요. 아무래도 이제 훈련도 못했고 또 여독도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빼는데 그래서 먼저 만졌다가 구르다랑 오니시보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아직 안 바꾼 거 아닐까? 바꿔야 되는 거.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후로 보면요, 사실 이번 시즌 마인츠 공격 핵심이 바로 이 이재성 선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번 시즌만이 아니고 지난 시즌부터 그렇죠. 핵심이었죠. 지난 시즌 이재성 선수는 마인츠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에 출전한 선수였거든요. 골키퍼도 세우지 못한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에도 이재성 선수가 지난 시즌 전 경기 출전을 넘어서 이번 시즌은 전 경기 선발 출전이에요. 그 정도로 보스벤송 감독이 이재성 없는 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를 가장 먼저 선발 명단에 적는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거리 비행을 하고 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유럽에서 이제 경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는 보스벤송 감독이 항상 이제 이재성 선수가 한국 갔다 오면은 선발 명단에서 뺐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을 시켰는데 이번엔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다. 여유가 없다. 팀도 지금 강등권이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부상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스펜송 감독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브루카르트랑 은베메랑 바이퍼랑 한케올센은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부상이어서 빠지고 구르다와 오니시보와 첸트너도 불투명하다. 출전 여부가. 그리고 또 이제 저기서 실바는 이제 비드메르라고 주장이자 오른쪽 윙백이 있는 건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무려 4개월 동안 부상 후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복귀한 건 맞지만은 경기에 나서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00%를 보여주기는 힘들다라고 그걸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성 선수에 대한 이제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는데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 그래 이재성 장거리 여행 갔다 왔어?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단어 때문에 지금 재밌는 거죠. 예, 그는 베트남전에 단지 65분만 뛰었다. 여기서 단지 65분. 네. 65분이면 선발 출전해서 충분히 뛸 만큼 뛴 거 아닌가요? 네, 심지어 티니지전도 경기를 치렀는데 말이죠. 예, 근데 단지 65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밑밥 까는 거죠. 사실상 예. 우리가 이재성 선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휴식 안 줘도 된다는 당위성을 만드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성은 이런 장거리 여행 경험 풍부하니까 잘할 거야. 네, 인터뷰로 보아서 무조건 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바이에른 또 부상 이슈 및 지금 미넨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일단 더리우트가 부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못 나와서 이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만 나왔었는데 지난 경기 프라이브루크전에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본인이 교체 사인을 보내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밀 진단 결과 우파메카노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햄스트링은 원래 기본적으로 3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심하게 당했나 봐요. 4주에서 이제 6주가량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실 더리우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마즈라위와 김민재 선수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악재가 생깁니다. 이 마즈라위 선수도 친팔레스타인 게시물 논란이 한번 또 인 건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요. 엘가지 마즈라이 둘 다 아약스 출신이고요. 네. 둘 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모로코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마즈라이는 모로코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선수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마즈라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저 팔레스타인 기에다가 이제 아멘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고 그 뒤에 게 좀 문제가 네. 됐던 그 인스타 스토리인 건데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 뒤에 넘기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알라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알라는 그들의 눈이 공포로 얼어붙을 그날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즉 신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신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당연히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제 그 마즈라이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우선 내가 옹호하는 바를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해명해야 된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라고 그걸 먼저 깔고 나서요.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내 입장은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모든 종류의 테러, 증오, 폭력에 반대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항상 그들의 뒤에 서 있을 것이다. 나 또는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통제할 수 없는 이 끔찍한 갈등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반대하고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건 정말 비인간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글을 올린 거는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독일 연방의원인 슈타이니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마즈라이의 방출이 이뤄져야 된다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넨에서는 글을 보고 마즈라이에게 연락을 했으면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 의하면 이 구단과 마즈라이가 면담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마즈라이 선수는 지금 부상이 살짝 있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않았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고 네. 방출까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뤄지거나 출전 정지 징계 같은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즈라이 같은 경우 그래서 모로코 대표팀에서도 그 경기를 아예 명단이 제외가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즈라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마즈라이가 그 출근할 때 빌트지 기자가 사진 찍어오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마즈라이가 혼자서 이제 몸을 풀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도착해가지고 올리면서 마즈라이, 개인 훈련하고 있다. 네. 팀과 같이 훈련 못한다. 딱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아니다. 모로코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혼자 훈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슈타이니거 아까 의원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네. 이제 그 체데우라고 독일의 이제 그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있거든요. 사실 그 독일에 여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사회민주당 SPD고 하나가 이제 체데우라고 기독교 민주당인데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그 나치가 유대인 클럽이라고 불렀던 바이에른이 이를 방치해서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왜냐면은 바이에른 초대 회장이었던 란다우어가 실제 유태인이었고 그래서 나치에 의해 추방당했었어요. 추방당했고, 그리고 그 기간에 바이언이 정말 힘든 시기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장 미네는 마즈라이를 방출해야 한다. 그를 독일에서 추방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방출 요구하기도 했고, 이제 같은 당 동료인 마티아스 하우어 역시도 마즈라이를 이스라엘 증오자라고 이제 묘사하면서 마즈라이가 바이에른에서 계속 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또 이제 다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바이언의 일이니까 바이언이 알아서 그죠. 할 일이고, 그리고 선수의 방출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원들 정부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다만 바이언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미네는 방출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죠? 일단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그러니까 현재 워낙 수비수가 부족해서 네. 쓸 수 있는 선수도 없어서. 그런데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일정도 빽빽한 가운데 마즈라이가 지금 당장 빠져버리면 엄청난 타격일 거란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이 더리히트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더리우트나 A매치 기간에도 계속 이제 강도 높은 개인 훈련을 감행을 했거든요. 뭐 투엘 감독도 빨리 더리우트가 돌아와야 되니까 훈련을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마침내 정상적인 팀 훈련을 전부 다 소화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경기 이 장기간 부상으로 빠져있던 마누엘 노이어 선수가요 출전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팀 닥터가 노이어가 선발 출전할 수 있다라고 그린라이트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투엘의 결정만 남아 있다라고 키커지 보도로 올라온 건데요. 실제 이번에 팀 훈련이 끝나고 나서 노이어가 투엘가 18분 동안 면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가 과연 뭐 선발 출전과 관련한 얘기인지 몸 상태와 관련한 얘기인지 그건 이제 둘만 아는 얘기일 테지만요. 저기 있는 레슈너 이제 코치까지만 아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키커지의 그 선발 라인업 예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김민재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김민재의 파트너가 누구냐가 관건이지. 중요한 거지. 사실 김민재 선수는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빠지는 선수들의 이제 부만 유망주인 센터백이죠. 부상이고, 또 이제 그나브리 부상이고, 그가 팔골절이죠. 이제 게레이루도 뭐 햄스트링 부상해서 복귀했는데 바로 또 부상 당해가지고 또 빠져 있고요. 노이어는 여기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예, 노이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도 햄스트링 부상인 상태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키미가 독감으로 인해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라이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면서 마즈라이가 오른쪽 풀 빼고 나설 것이다라고 적은 건데요. 근데 뭐 키미도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긴 했더라고요. 네, A 대표팀 경기는 치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훈련은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마도 경기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현지 매체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상 선발 라인업 이거는 제가 이제 짠 건데요. 왜냐면 키커지에서 이미 틀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앞에 그래서 네, 제가 그거지의 예상 라인업. 일단 뭐 마인츠는 아조르크 원톱에 이재성과 오니시보가 오니시보 부상이 크지 않으면은 이렇게 둘이 설 걸로 보이지만은 오니시보가 못 나온다면은 그러면 리히터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좌우 윙백은 카시랑 그 다코스타, 비드메르가 저는 못 나올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 보스벤손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요.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코어와 바레이로가 서고요. 백스리는 길라보기를 중심으로 에드밀손 페르난데스와 슈테판 벨이 설 걸로 보이고요. 골키퍼는 첸트너가 기본적으로 나오겠지만 못 나오면 바츠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미네는 어떻게 선발이 될까요? 미네는 이제 뭐 해리케인 원톱에 무시알라 중심으로 코만과 사네가 좌우에 설 걸로 보이고요. 키미가 정상 컨디션이라면은 고레츠카 키미, 좌우 풀백은 알폰소 데이비스와 콘라드 라이머, 아니면 라이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면 마즈라이가 나오겠고요. 또 이제 김민재의 파트너는 더리우트가 어지간하면 나오겠지만은 혹시 모를 더리우트가 뭐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마즈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골문은 울라인 아니면 노이어 둘 중에 한 명이 나오겠죠? 김민재의 파트너로 마즈라이가 출전할 경우는 야조르크의 높이를 감당하기에는 마즈라이 선수가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아조르크를 전담 마크하고 마즈라이가 이제 이재성과 오니시보의 침투를 막아야 되죠. 반면에 이제 그 더리우트가 선발로 나온다면
비교하면은 커버 범위는 김민재 선수가 훨씬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리우트는 그리고 높이가 강한 선수여서 더리우트가 아조르크를 맞고 김민재와 이재성의 이제 맞대결을 볼 수 있게 되는 이 겁니다. 충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더리우트 선수 무조건 나와줘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재성과 김민재는 전북 현대에서 선후배로 함께 이제 K리그 우승도 견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017년에는 이재성 선수가 K리그 MVP, 그 김민재 선수가 K리그 신인왕 사이좋게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독일 무대로 진출을 해서 함께 경기를 펼치는 순간이 오다니 또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6년 만에 재회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건데요. 일단 이재성 선수가 김민재 처음 딱 등장했었을 때 정말 기자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랑 비교도 안 된다고. 저기 진짜 괴물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정말 이재성 선수의 말대로 김민재 선수가 괴물로 성장을 해서 그쵸. 지금 유럽을 제패하고 있죠. 그렇죠.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잖아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폼으로 따지면은 그렇다면 마인츠와 미넨의 맞대결 전적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뭐 역대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바이언이 압도하죠. 바이언은 뭐 독일 최강 팀이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뭐 34경기 24승 3무 7패로 압도하고 있네요. 네,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이 중요한 거죠. 최근 6경기에서는 3승 3패인데요. 이게 각자의 홈에서 이겼어요. 홈에서는 각자 승리를 챙겼다는 부분이네요. 네. 그 얘기는 마인츠가 현재 홈 3연승인데 이번 경기도 마인츠 홈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인츠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렇죠. 거기다가 바이언에는 독일 대표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독일이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어지는 평가전 두 번의 평가전을 가졌기 때문에 여독이 남아있을 거죠. 그렇죠. 피파 바이러스가 바이언을 덮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성 선수가 이 바이에른 상대로는 어떤 전적을 갖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김민재 선수는 마인츠와 경기를 할 일이 없었다 보니까 이번 시즌이 첫 이제 분데스리가다 보니까 이제 이재성 선수만 있는 건데요. 이재성 선수가 이제 홀슈타인 키엘과 마인츠에서 선수 경력을 이어왔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약팀에서 뛰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언 상대로 2승 3패. 이것만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2부 리그 팀이었던 홀슈타인 시절에 이제 바이에른 상대로 역사를 썼는데요. 이번 시즌까지 전부 다 포함이에요. 데프베 포칼 이제 그 독일의 FA컵인 건데요. 거기에 총 41번 하브리그 팀하고 붙었는데 40번을 승리를 했어요. 와, 그러면 그 유일한 패배가 이 홀슈타인이고 그 홀슈타인이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었을 때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와. 이재성 선수가 이 경기에서 가짜 9번으로 나왔거든요. 네. 최전방 공격수 나왔는데 이게 그 경기는 120분 동안 2대2 무승부였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이재성 선수가 팀 내에서 4번째 키커로 나왔죠. 그래서 골까지 넣었고 이제 그 당시 바이에른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마르크 로카가 실축을 하면서 거면서 홀슈타인 킬이 승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경기에 이재성 선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맞대결 3대1로 이제 마인츠가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이재성 선수가 역전승을 견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29분 만에 사디오 마네의 선제골로 그 바이에른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65분경에 아조르크가 동점골을 넣고 이후에 기세를 이어나가서 역전을 한 건데 바로 그 동점골을 이끌어낸 선수가 이재성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죠? 이게 그 한케 올센이 크로스를 올린 거를 더리우트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이재성 선수가 빠르게 달려와가지고는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고 이게 골문 구석을 향한 거를 존모 골키퍼가 선방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골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아조르크가 밀어넣기. 와. 그렇게 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록상은 도움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인 도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 경기에서 뭐 슈팅 2번 시도해서 유효 슈팅 1번으로 뭐 골의 기점 역할을 담당을 하기도 했었고요. 패스도 17회를 성공을 시켰고 찬스 메이킹도 2회로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팀 공격에 있어서의 기점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 그 마인츠가 슈팅을 가져간 것들의 대부분이 이재성 선수를 거쳐서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경기에서 마인츠가 바이에른한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압박에 있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압박을 해가지고 이 경기에서 120km 이상을 뛰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뭐 활동량도 71분을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풀타임을 뛰지 않았는데도 10km 이상을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팀 내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의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무엇보다도 스프린트가 20
18회로 2위였습니다. 이게 그 90분 뛰었으면 1위였다는 소리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평균 속도도 7.63km/h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어요. 그렇다면 마인츠 바이에른이 이 코리안 더비 이후에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는요, 이 상대적으로 좀 원활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뭐 다음 경기가 보훔이죠. 보훔 같은 경우는 마인츠가 잔류하기 위해선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포칼 2라운드에서도 2부 리그 팀인 헤르타 베를린, 물론 뭐 지난 시즌까지 분데스리가에 있던 팀이지만요. 근데 마인츠는 솔직히 말하면은 포칼 신경 쓸 여유 없어요. 지금 강등을 면하기 위해서 리그에 집중해야 네.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칼에서는 조금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경기는 좀 까다롭죠. 라이프치. 예,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승리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승격 팀인 다름슈타트를 만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그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경기는 조금 까다로워요. 네, 호펜하임도 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냥 5위 팀인 네. 거고 프라이브루크는 이번 시즌은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2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 나갔던 팀이다 보니까 만만하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 두 경기는 조금 다소 수월해집니다. 뭐 켈른 원정 같은 경우 현재 마인츠 밑에 있는 팀이 바로 켈른이거든요.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근데. 그렇죠. 예. 그리고 하이덴하임은 이번 시즌 조금 승격팀 치고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승격팀이니까 승격팀들이 초반에는 네, 페이스가 좋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하이덴하임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반면 미네는 이 빽빽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까지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어는 정말 뭐 안 그래도 지금 선수층이 얇은데 죽음의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당장 그 이스탄불 원정 떠나야 되고요. 갈라타사라이. 이 이스탄불 원정이 워낙 그 응원이 또 네, 유명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름슈타트전은 그나마 가볍고 포칼 2라운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김민재 선수 무조건 빼야 됩니다. 네, 무조건이 빼줘야 되죠. 이거는 앞으로 김민재 선수는 11월에 A매치에서도 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상 김민재 선수의 체력 안배가 조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자르브리켄전 다음 경기가 바로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이거든요. 네. 도르트문트와 바이언의 경기는 이제 뭐 데어 클라시커라고 해가지고 독일에서도 자랑하는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저걸 위해서라도 김민재 선수는 포칼 경기, 주중 경기는 저건 무조건 쉬게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갈라타사라이하고의 경기가 있고 또 하이덴하임, 켈른 거쳐서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또 이제 우니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맨유 원정까지 있는데 바이언은 사실 저기 갈라타사라이하고의 4차전까지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부담은 확실히 거기서 줄여놔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2승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네. 바이언은 조별리그 깡패거든요. 네, 깡패죠. 예, 조별리그에서는 깡패죠, 그죠? 무승부도 안 기록해요. 그냥 무조건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를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돼요. 바이언은. 네, 지금 오히려 그리고 또 이 일정이 맨유가 뒤에 있고 갈라타사라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잘 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 바이언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무패긴 하지만은 더 잘 나가는 팀들이 있어서 3위거든요. 네. 지금 레버쿠젠하고 슈투트가르트의 기세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이들과의 그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미리 챔피언스리그 끝내버리고 리그에 집중해서 승점을 다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게 끝나고 나면은 챔피언스리그가 다 끝나고 나면은 빨리 영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선수단으로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수비진이 너무 뎁스가 얇고요. 네. 지금 마즈라이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면 정말 큰 비상이 있을 수 있고 이 주 중에 혹시 또 부상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입이 필수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건 그 전북 현대 동료에서 이제 적으로 두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한준 TV에서 또 분석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좋은 금요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